네, 오늘 혁신성장 소개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심원용 연구원을 처음 모셨는데요. 영원님, 오늘 그 소개팅 첫 촬영이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 선배들이 촬영한 거를 많이 영상을 보셨을 텐데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소개팅 다들 잘하신다. 그러면은 뭐 더 잘할 수 있다, 선배들보다. 그리고 이 소개팅 콘텐츠에 있어서 생태계 교란자가 내가 좀 돼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 뭘 그러면 오늘 좀 준비를 해오셨어요? 사실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장착된 비주얼 가지고 왔고요. 네. 비주얼 가지고 왔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선배들의 소개팅은 비주얼과 이 콘텐츠의 재미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소개할 기업도 저희가 이 오프닝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업계에서 생태계 교란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 PCB 기업인데요. 최근에 반도체 기판 매출 비중을 올라가면서 수익성과 그리고 외형 성장을 같이 하고 있고,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성능 기판 투자를 집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생태계 교란자가 될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혁신성장 소개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애시장 생태계 교란자 등장이라는 주제로 대덕전자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기업이 어떻게 생태계 교란자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뭐 사업 구조라든지 매출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크게 세 가지 사업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 기판,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듈 사업부, 세 번째는 MLB라고 하는 적층 보드 사업부입니다. 먼저 반도체 패키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비메모리용 반도체 기판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라든지 PC, 그리고 서버향으로 나가는 기판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에서도 전략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사업부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듈 사업부입니다. 주로 휴대폰 카메라 모듈, 연성 기판을 조금 생산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비중이 줄고 있어요. 이따가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MLB 사업부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통신 장비라든지 반도체 테스트 장비 같은 곳에 기판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 비중을 조금 보자면 사업부 반도체 패키지가 67%, 모듈 사업부가 20%, MLB 사업부가 14%를 기록을 했는데요. 사업 부문상에는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듈 사업부 안에 반도체 패키지 제품 매출이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사에서 반도체 기판 매출액은 75% 이상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업을 보면은 반도체 기판 사업의 매출 비중도 상당하고, 그리고 대덕전자 하면은 뭐 기판 업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업이 일단은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반도체 기판 아니면 뭐 패키징 그 업계의 최근의 동향이라든지 이 모멘텀은 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나요? 사실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고 올해 투자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이런 작년 같은 모멘텀이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쭤보세요. 근데 사실 비메모리 가격이 올라왔고 그게 지금 쇼티지가 지속되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는 이제 DDR5 같은 신제품이 더해지면서 기판 업체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고부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고요. 다른 이제 동향을 좀 살펴보자면 TSMC 같이 이제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의 매출액 구성을 봤을 때 HPC라고 하는 고성능 컴퓨팅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40% 성장을 했습니다. 즉 PC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서버 쪽 고성능 패키지 기판에 대한 수요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덕전자의 실적도 올해 충분히 더 역대급 실적이 나온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생태계 교란자가 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노선과도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고부가가치 제품 그리고 사업으로 좀 더 집중을 하고 좀 사업이 변모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실 건데, 이 부분 그러면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정말 이 생태계 교란자라고 제가 표현을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장표를 보시면 이제 신규 시설 투자 공시들을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2020년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총 2,700억 원 정도의 FCBGA라는 기판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날 다시 추가적으로 2,700억 원어치
투자를 발표를 하면서 총 5,400억 원어치 투자를 발표를 했고요. 이 규모가 사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지금 대덕전자의 시총이 1.5조 원, 그리고 다른 삼성전기라든지 이노텍 같은 기업들은 이제 11조 원, 8조 원 하는 규모인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FCBGA에 최근에 1.6조 원을 투자를 했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4천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즉 시총 비중에 네, 비해서 그렇죠. 굉장히 이 투자 규모는 다른 큰 기업에 못지않은 그런 큰 규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네. 최근에 이제 FCBGA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시설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기업들이 많은데 이미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발표를 하고 처음 초도 생산분에 대해서는 작년 8월부터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FCBGA 매출만 저는 1,500억 원 이상이 더해진다라고 보고 있어서 다른 오히려 뭐 중견뿐만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과도 경쟁해도 손색이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미리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미 이 고부가가치 제품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 정말로 이제 선도할 만한 생태계 교란자가 될 만한 그런 요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 좋은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네. 제품 믹스상으로도 이런 제품들을 좀 더 밀어줄 만한 그런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감지가 되나요? 그렇죠. 한 최근 2년 동안에 이제 대덕전자 이 사업 구성을 보면 사실 그 주기판, 즉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딱딱한 경성 주기판도 생산을 했었는데 네. 그쪽 라인을 철수를 하고 이 FCBGA 라인을 이제 깔기 시작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쪽 생산 쪽은 이제 중국 업체라든지 뭐 이런 저가 경쟁, 그리고 고객사 쪽에서도 어쨌든 판가 인하를 감내해야 되는 사업 부분이었기 때문에 회사의 수익성에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밀어주고 다른 사업부 내에서도 최대한 이제 수익성을 개선을 하고 그런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신규 성장 동력에 투자를 하는 기업 모습에 저는 분명히 이거는 지금의 시총 규모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요인입니다. 네, 지금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서 시총 규모는 적지만은 미리 투자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결실이 기대가 되는 대덕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혁신성장 소개팅 첫 소개팅이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조금 더 비주얼적으로 그리고 재미적으로 더 만족감을 드렸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뭐 비주얼도 훌륭하셨고 콘텐츠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소개팅 애프터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